한 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개관 6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간 전당의 역할과 성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는 문화도시 광주의 현 주소와 도약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먼저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의 이기훈 상임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KBC 광주방송 보도국의 기동탐사부 이상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지금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고 예.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 지금 현재 아시아 문화 전당이 아시아 문화원을 흡수 통합해서 이제 국가기관으로 새로이 출범을 하는 것을 지금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상환 기자님 예. 좀 정리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죠. 좀 쉽게 이해하려면 기존에 네. 어떻게 해왔는지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 공연장 관리 등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시아 문화 전당이 맡아왔고 네. 또 공연 선정 같은 그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측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아 문화원이 그 맡아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였죠. 국무회의에서 그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4일부터는 이제 두 기능을 통합된 아시아 문화전당이 네. 맡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시아 문화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화재단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린이 체험시설 등 수익 사업을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은 네. 그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였는데요. 통합문화전당의 인력은 일반직 125명에 공무직 336명, 그리고 문화재단의 정원은 일반직 40명에 공무직 91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통합문화전당의 전당장은 직급이 중앙부처의 국장급인 고위 공무원 낙급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상환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선 전당장의 직급은 지역민의 바람보다는 좀 더 하향 확정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통합 일원화된 그 조직의 규모도 조금 더 축소된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우선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인원이요. 좀 그 적정한지 그걸 좀 짚어주시죠. 이제 이게 확정된 것 같은데. 네. 그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에 그 문화전당 정원 인원을 늘리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쉬운 결과죠. 정부가 발표한 통합문화전당 정원은 현재 아시아문화원과 문화전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단순 학교보다는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신설 예정인 문화전당 재단 40명까지 포함하면 2015년 개관 당시의 두 기관 정원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규모이죠. 이제 다만 문화전당이 개관한 2015년 시기에는 박근혜 정부 시기였거든요. 네.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화전당을 예산 낭비의 대표 사례로 지적하고 폄훼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네. 두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한 정규직만 300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절반으로 싹둑 잘려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두 기관의 정원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문화전당 인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은 정원보다도 실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문화전당 정원 122명 중에 행정직이 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문 인력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현재 문화전당의 업무를 대부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원조차도 ICT 분야나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인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전당의 총 정원의 규모가 확대돼야만이 이런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통합문화전당 인원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일원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문화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전당으로 지금 이렇게 고용이 승계가 되는 건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재단이라는 조직을 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거 좀 정리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통합된 문화전당에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어제 이제 국민이 통과했으니까 채용 네. 공고가 나올 건데요. 음. 그 채용 공고가 나오면은 아시아 문화원의 직원들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응시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응시를 하게 될 거고요. 네. 일부는 이제 재단 쪽으로도 뭐 이렇게 고용 승계가 음. 될 수도 있는데 통합된 문화전으로 갈 때에는 그런 아마 세부적인 조건을 지금 아마 짜고 있겠지만 별다른 인센티브나 뭐 채용에 있어서 뭐 가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기존 직원들이 아마 통합전당 갈 때는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공정 경쟁을 하는 그런 고용 승계 구조인 거네요. 네. 그 재단은 혹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님 아이디어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또 이미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그 아특법에 의해서 그 통합문화전당과 신설되는 문화전당 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문화전당 재단은 어린이 문화원, 체험교육, 또 문화관광,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사업을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전당에서 생산된 그 콘텐츠를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일에 좀 문화전당 재단은 좀 주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문화원이 전당으로 통합 흡수되어서 일원화되었는데 지금 또 별개의 재단을 설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좀 의구심이 있으나 역할과 기능을 보면 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통합문화전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국가기관의 소속 기관은 고유한 권리 업무 외에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문화재단을 두는 경우가 관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문화재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네. 저는 적절한 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님. 전당장 인선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이제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전당장이 인선이 된 적이 없고 예. 공석으로 있었고 직무대행 체제를 온 국가기관입니다. 아마도 유일한 국가기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성환 기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나급에 해당되는 그런 그 고위공무원을 전당장으로 인선하겠다. 그 직급이 맞는지 또 순탄하게 인선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좀 예측도 해주시고 말씀도 좀 지역사회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그 차관급 전당장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잖아요. 당군 이래 뭐 최대의 문화 프로젝트 전시 공연뿐만 아니라 창제자까지 포괄하는 복합 문화 기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조직이 운영되려면 네. 최소한 차관급 전당장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그 네. 뒤로부터는 문화전당장은 차관급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부처나 소속 기관의 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이른바 예산 파워를 가늠할 수 있는 게 그 그렇죠. 직급 당연히. 아닙니까? 네. 그 소속 기관이나 그 정부 부처의 짱의 직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직제와 인력 규모도 달라지고 하는 역할도 달라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네. 길도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최소한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지역사회 요구였고 문체부도 동의를 했죠. 근데 행안부와 협의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네. 통합문화전당의 직제와 인력 규모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체부 소속 기관 중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네.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출발했다가 조직도 활성화되고 성과도 내면서 규모도 확대되고 직급도 한 단계
높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화전당도 좀 활성화가 되면 규모도 확대되고 직급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노력을 모두가 함께 해야 되겠죠. 또 지역사회의 협조와 어떤 지지가 또 필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이죠. 네. 그런데요, 그간에 이 지금 아시아문화원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 왔고, 최근에 지금 아시아문화원에서 공연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져서 이 내용을 저희 이상환 기자님께서 지금 탐사 보도를 하신 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아시아 문화원에서 이제 연간 공연 사업을 하는데 그 공연 사업들을 공개 모집이 아니라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연간 리스트를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연간 공연 사업을 결정하는 부서의 간부 배우자가 기획한 공연들이 아시아 문화원과 잇따라 수의 계약이 됐다라는 이제 네. 제보를 좀 받았고요. 이 금액도 이제 뭐 보통 뭐 수천만 원이나 뭐 모아졌을 때 억대 수의 계약이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제보를 받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네. 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업무상 얻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또 안 되고 네. 또 직무상 권한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혹시 어기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을 좀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서 취재는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한 달 정도 취재를 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 특혜 의혹 그리고 아시아 문화원의 어떤 그 징계나 감사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구조적으로 공연 선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네. 것들을 뭐 세 꼭지로 나눠서 탐사 보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아시아 문화원은 지난 4월 연간 공연 사업에 선정된 한 편의 연극을 문화전당 무대에 올렸습니다. 서울 지역 극단의 작품으로 1억 3천만 원의 수익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이 연극이 해당 사업을 주도한 공연기획팀장의 배우자가 기획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지원에서 특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업무 구조상 저희의 직급선관인 팀장님께서 내리신 사업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자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전당 홈페이지에 해당 연극 소개글은 팀장 배우자의 이름이 삭제된 채 게시됐습니다. 홈페이지 그거라도 저희는 계속 수정 중에서 삭제가 된 거고요. 제가 알고 계시던 것이 참 신기하네요. 해당 극단은 2년 전 문화원의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돼 8,300만 원의 수익 계약했습니다. 당초 공모로 추진됐으나 공연기획팀장이 수익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인큐베이팅 단체를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공연기획 팀장님께서 공모보다는 실력 있는 팀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지난해에도 해당 극단은 문화원의 연극 영상 제작 사업에 선정돼 1억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 건 모두 팀장 배우자가 기획자로 참여했고 하나같이 수의 계약이 동원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원이 공연기획팀장의 공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가족이 직무와 관련되면 이해관계와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참여한 극단과 수억 원대 수의 계약이 체결됐는데도 특혜나 이들 부부와 극단 사이의 금전거래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감사팀장님이 하시는 조사에 좀 성실하게 임했었었는데 유학생 부분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올라갔고 형식적인 감사를 통해 해당 팀장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담당 업무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공연기획 팀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팀장의 공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
강사 결과보고서라든지 징계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청을 했었고요. 아시아 문화원이 선정하는 연간 공연 작품은 작품 선정 자문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는 아시아 문화원이 제출한 공연 후보 목록을 보고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을 적는 방식입니다. 올해 3월 자문회의에 올라온 44개 공연은 모두 적합 의견이었고 2019년엔 234개가 적합, 부적합은 11개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원이 뽑은 자문위원인데다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원이 제출한 목록 원안대로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자문회의를 할 때는 정기적으로 레파토리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주 큰 어떤 부분들, 결정져 있는 부분들만 나와 있고요. 자료에는 디테일한 자료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문회의를 통과한 공연들에 대해 수의 계약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공연 선정 직원과 공연 단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특혜 의혹이 있는 공연기획팀장 배우자의 기획 공연들도 이런 허술한 절차를 거쳐 수의 계약됐습니다. 저희 외국팀이 어떤 공연을 언제 나오는지 좋을지 그리고 그 공연팀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긴 한데 그 외에 이제 공연들은 보통 대부분 공연기획 팀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아시아 문화원의 연간 공연 예산은 모두 국가 보조금으로 20억 원이 넘습니다. 수십억 원의 국가 보조금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아시아 문화원이 선정한 공연 단체에 지급되면서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좀 더 자세히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이상한 기자님께서 지금 단독으로 지금 그 탐사보도 하셨잖아요. 예. 절차상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의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이런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예. 좀 왜 이런 특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제 공연이 어떻게 선정되는가 그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 공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상 액수에 관계없이 독창적인 작품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수의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공연이 정말 독창적인지 또 수의 계약을 해야만 하는 작품인지 또 그리고 공연을 선정하는 직원과 또 공연 단체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절차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아시아 문화원이 공연을 선정할 당시에는 이런 검증 절차들이 좀 허술했다. 네. 사실상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했던 아시아 문화원의 공연기획 팀장의 배우자가 기획한 공연을 네. 아시아 문화원이 3년에 걸쳐서 2019년부터 최근까지죠. 세 건을 이제 그 계약을 했는데 그 사업의 금액만 해도 3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수의 계약이 동원이 됐고요. 그래서 아시아 문화원은 공연기획 팀장의 배우자가 기획한 공연인지 몰랐고 또 공연기획 팀장은 자신의 배우자가 기획한 공연이라는 사실을 아시아 문화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몰랐다는 거죠, 서로.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건의 공연 중 일부는 또 공개 모집이 추진이 됐었는데 수의 계약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하자고 내부 직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공연기획 팀장이 수의 계약을 강행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공연 선정 과정에 문화원 직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구나. 또 그리고 검증의 부재를 또 여실히 보여주는 그 내부 고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절차상의 지금 하자를 좀 짚으면 우선은 그 인큐베이팅 공연 단체를 심사를 하는 그 심사위원들 아까 자문단이라고 했나요? 예, 자문회의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어떤 그 한치의 어떤 이해관계 없이 정말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심사를 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 보셨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가셨습니까? 연간 이제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자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전문가들 뭐 5-6명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시아 문화원이 작성해 놓은 공연 리스트를 살펴봅니다. 네. 그 건이 꽤 많거든요. 그 건을 살펴보고
적합, 부적합, 조건 부적합 이렇게 이제 표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네. 그들에게 제공된 자료가 공연의 목적은 뭐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큐베이팅이면은 이제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선정해서. 그런 공연 목적과 공연의 간단한 내용, 그리고 공연 단체, 그리고 예산 이 정도의 내용들만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뭐 세부적으로 어떤 공연에 누가 기획을 했고 또 누가 또 공연의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취재했고 했던 그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공연의 목적을 이제 명시해 놓으니까 네. 그 해당 공연이 공연의 목적과 적합한지 여부 정도만 따진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네. 적합 처리를 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선정한 자문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문화원이 제공한 공연 사업의 목록에 대해서 네. 이제까지 결과물을 보면 대부분이 적합 판정을 내려서 그대로 원하는 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취재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뭐 두는 어떤 심사 과정 정도로 지금 진행이 한 3년 정도 되어 왔다. 이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제 모 팀장께서 공모 사업을 이걸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추진한 이 부분이 지금 또 좀 의혹에서 이게 이제 정말 어떤 비위 사실로 확인이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이제 아시아문화원에서도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감사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직원들도 충분히 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진행될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저에게 얘기를 좀 했고요.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저희가 또 보도에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원 공연계획 팀장에게 이제 감사가 진행이 됐고 징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네. 가장 낮은 수위의 이제 견책 징계가 내려졌거든요.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제 가족이 그 직무 관련자일 경우에 네. 이해관계나 또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아시아문화원에 사전에 좀 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는 내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만 감사에서 문제가 됐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특혜냐 아니냐 또 그리고 혹여 있을지 모른 네. 이들 부부와 또 공연 단체 사이의 어떤 금전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거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감사팀에도 취재를 했었는데 왜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냐, 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좀 입장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사 의뢰라는 제도가 있죠. 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조치들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징계가 좀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 네. 그리고 봐주기식 감사 아니었겠느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대목이죠. 그 손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또 한 번 보도를 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담당 업무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면 적어도 그 업무를 보지 않는 곳으로 인사 조치하거나 또 보직자였으니까 팀장이라는 그 보직에 대해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취재했을 때는 감사가 진행이 됐고 징계도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팀장 보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문제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탐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아시아문화원은 공연계획 팀장을 보직 해임했고요. 그리고 공연 선정과 관련 없는 부서로 이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지금 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권익위에서는 이제 서류 제출을 받아서 검토는 이미 마친 상태고요. 이제 현장 실사조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실사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예. 지금 이제 이 그 공연 예술 단체를 발굴해서 이제 육성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고 또 공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어떤 선정 과정,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시아문화원 전당 그리고 우리 광주가 문화중심 도시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아시아문화원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시민사회가 좀 다른 현안에 집중하느라
정작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대응을 좀 못해서 아쉽고 네. 또 반성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역 예술인들이 아시아문화원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또 협력 사업을 함께 할 때 아시아문화원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과 잣대로 선정하고 평가했거든요. 아, 외부에서 바라볼 땐 그래 그랬었죠.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었고 지역 아, 참 예술인들이. 넌센스네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네. 한편으로는 좀 배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비단 이러한 일이 공연 사업에만 한정돼 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들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드러나면 일벌백계를 통해서 좀 조직 구성원들이 경각심도 갖고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 혁신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제 식구 감싸기 그 급에서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향후 통합문화전당과 신설되는 문화전당 재단에서는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의 심사, 선정, 네. 평가까지 엄격히 하고 네. 그 결과도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정비돼야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돼서 전당으로 나아갈 경우에 지금 뭐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이 좀 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탐사 보도 과정에서 이제 숱한 지금 분들하고 접촉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이걸 이제 보도를 하셨습니다. 그간에 좀 마음고생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십니까? 예, 제가 이제 따따부타에 출연한 게 올해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상반기에 이제 골프 접대 네. 경찰 네. 비위 사실에 대해서 탐사 보도했던 것으로 출연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공연 선정 특혜 의혹인데요. 이 공공기관하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잘못을 캐고 또 보도하는 일은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네. 그 과정에서의 이제 뭐 감정적인 대응들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듣고 하면은 저도 이제 상당히 힘겹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저희 탐사 보도의 역할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보도가 다 끝나고 나서 아시아문화원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5천만 원 이상의 공연은 수익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일괄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서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예.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책으로 제시를 한 거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누누이 기사에서도 언급을 했던 문제점은 수의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검증의 과정 또 자문회의를 충실히 좀 진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그 제시를 좀 하고 네. 그런 기사들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일괄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서 5천만 원 이상은 수익하지 말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좋은 공연들을 하지 맞습니다.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내부에서 이제 공연 선정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선을 좀 긋는 대안보다는 이해관계가 직원과 또 공연단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네. 또 수익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공연인지 이런 걸 좀 따지는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서 이런 비위가 사실은 좀 차단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 이런 제도적인 측면은 통합문화전당에서 좀 일을 하실 때 반영이 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적인 절차 개선을 해달라고 그 어렵사리 지금 탐사 보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딱 금액에 맞춰서 수익 계약의 기준 요건을 완화시키고 강화시키는 뭐 이런 지금 대안이 나왔다는 것은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또 계속 관련해서 네. 취재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아문화원 관련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있었던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올해 지금 이제 5.18 관련해서 작품을 지금 이제 회화 작품을 이 아시아문화원에서 검열하고 또 훼손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져서 진상조사까지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연대와 민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모두들 깜짝 놀랐죠. 41주년 5.18 행사 기간인데다가 5.18 항쟁 기간에 마지막으로 저항하다 죽어간 전남도청이 이치한 전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어느 누가 상상을 했었겠습니까? 이제 이 사건은 아시아문화원이 41주년 5.18 강주화 민주운동 특별 전시를 준비하면서 네. 하성읍 작가의 작품의 특정 문구를 국가기관이 홍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채로 게시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네. 그 이후에 아시아문화원은 이제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이제 시민사회와 민변 강주 전남지부가 공동조사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시아문화원의 해명과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 담당 직원이 검열을 제안을 했지만 담당 부서장, 현재 청와대 문화비서관으로 가 있거든요. 이분이 보고를 받았고 또 승인을 내렸고 또 아시아문화원이 강상구청에 요청을 하자 강상구청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전시기획사한테 삭제를 지시했고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동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이라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공동조사단은 이러한 결과를 문체부 아시아문화원 강상구청에 전달을 했고 사과와 징계 또 적절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인 거죠? 그렇죠.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네. 또 창작의 자유를 훼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제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이제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작가에게 제안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일이죠. 첫 번째는 이제 창작자의 작품을 함부로 훼손해서 게시를 했다는 거는 굉장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제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협의는 되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 협의가 예. 되지 않았었어요. 네, 네, 예. 전시를 앞두고 그 문화전당 관계자, 아시아문화원 관계자, 또 전시 기획사 관계자 그리고 작가까지 함께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차담회 그래서 같은. 그렇죠. 네, 예. 공식 기획회의는 아니고요. 네. 자연스럽게 현장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문화원 직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성욱 작가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했다고 그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을 표명했고요. 네. 이제 그걸 아시아문화원 직원은 작가가 동의했다라고 암묵적으로 이해를 동의했다고 이해를 거기서부터 했어요. 이렇게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화 예술을 창작하고 또 이것을 그 공급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차대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 수준이 좀 못 미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이번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뭐 5.18이라든지 그 강주라든지 이런 좀 그 단어 자체가 전당 내에서 좀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네. 지역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라우마였겠죠. 그래서 당황하고 놀라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네. 있어서 안 된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관계 기관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공직자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지역 사회 전반, 왜냐면 이제 전당이 지금 광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문화 예술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을 좀 높여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계속 이제 진상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또 결과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또 저희가 자리 빌려서 저희 지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아쉽다는 말을 저도 이제 반복을 하는데 이쯤 되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제 문화전당은 이제 당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계획과 다르게 조직의 이원화, 뭐 직제와 인력의 대폭 축소, 그리고 기능과 역할의 중첩 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좀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전당 개관 이후에 전당장 직무 대리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년간 문화전당이 생산한 작품들을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뭐 킬러 콘텐츠나 대표 브랜드 부재 등 여러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 아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지역사회가 이를 위해서 노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제 통합이 되어서 새로이 출범하는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이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비판과 질책, 힐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그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또 힘을 보태주는 그런 모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노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사님?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왜냐하면 전당이 강주에 있는 이유는 강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서 문화발전소 역할을 맞습니다. 해라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전당은 좀 강주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지역도 전당에 대한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당과 지역이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역도 전당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잘할 때는 네.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국가문화발전소로서의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그 거시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와 힘을 좀 지역에서 보태주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네.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이상환 기자님께서 이 관련해서 이제 탐사 보도를 심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널리스트 이전에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통합 전당이 어떻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문화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자주 이제 전당에 가보진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몇 차례 좀 방문을 했었는데 안에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횡하죠. 예, 횡하고 넓기도 한데. 뭐 상시 전시도 있고 너무 동호회도 안타깝습니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좀 없다, 관람객들이 없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이 크겠죠. 그지만은 콘텐츠의 영향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발굴을 하고 공연도 그렇고 뭐 전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에는 이제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마다 향유하는 문화의 층위가 다양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도 서로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또 세대별로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또 그런 공연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콘텐츠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당이 좀 됐으면 하는 그냥 시민의 한 명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광주가 예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화 DNA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추세가 되고 있는 ICT와 융복합한 그런 컨텐츠를 역으로 전당에 아이디어도 주고 또 좋은 작품도 좀 어떤 모델로서 제시를 해주면 그것이 쌓여서 굉장히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물꼬를 저 이제 이사님께서 지금 그 지역교류 호남 재단에 계시잖아요. 좀 그 톡톡히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문화전당은 고유한 그 비전과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콘텐츠가 없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강주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문화전당이 이걸 통해서 좀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문화전당에 접근하고 찾아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이러한 과정이 전당과 지역을 좀 더 친숙하게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매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광주의 문화예술 분야 이슈를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을 꼽으라 하면 바로 광주 문화예술회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왔고요. 그야말로 지역민을 위한 문화살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곳이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뭐 국비 10이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노후화된 장비도 교체하고 좀 대극장과 소극장을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극장 공사가 1년 늦어짐에 따라서 내년 목표로 해서 공연을 준비했던 많은 지금 공연 기획사들이 지금 네. 난감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지금 무대에 못 올리잖아요. 이렇게 계속 굉장히 지연이 당혹스러운 되면. 상황이죠. 근데 문화예술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는 데다가 문화전당 대극장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올리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렵고 또 자체 공연 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다른 지금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사가 이제 지연이 되면은 지금 저희 문화예술인들께서 무대에 작품을 올리지 못하고 지역민들과 소통의 기회도 없거니와 지금 경제적인 활동에도 지금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 이제 근데 왜 지연이 되고 있죠? 이제 문화예술회관 측이 올해 3월에 발표할 때 올해 말까지는 대극장 공사를 대극장 공사를 완공하고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소극장 공사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전체 공연을 준비했던 기획사들은 자기 스케줄을 짜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엉클어진 거죠. 근데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문화예술회관 측이 추진하면서 정작 일정과 관련해서는 시공사와 충분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덜컥 발표를 한 게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성과를 내기 위한 좀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있고 아무튼 좀 강주시 문화행정의 좀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광주시의 행정상에 지금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거네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핵심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소통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공서가 강주시 종합건설본부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강주시 직속 기관이고 그러면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그 두 기관이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는 많은 기획사들이 네. 이 공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정과 일정도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이 전부 삭제되고 일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측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이쯤 되면 문화중심 도시라는 타이틀을 좀 보류하고 다시 내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지금 이사님 꼭 짚어주신 게 이제 한 300억 원의 이런 그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한 가지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을 그간에는 개방형 직위로 이제 공모를 해 왔는데. 이제 최근에 광주시 발표가 이 직위를 해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문화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족예술인단체 총연합과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문화예술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문화예술회관장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문화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문화계와 예술인들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광주시의 즉각 사과와 조속한 원상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직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공개 경쟁을 통해서 적임자를 임용하는 제도가 개방형 직위잖아요. 근데 그동안 강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강주시 공무원들 중에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장소로 인식을 해왔거든요. 그건 지금 좀 이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많이 들어간 평가죠. 네. 제 개인적인 의견도 네.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 문화계의 평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뭐 책임성 있게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었죠. 그래서 강주시가 2019년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네. 강주문화예술회관 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임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주시가 수용을 하고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하면서 개방형 직위를 해제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 공무원을 파견시키는 그런 제도로 가겠다라고 개방형 발표한 거예요?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시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뜻이죠. 아직은 파견이 지금 안 됐고요. 근데 이런 소식을 접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굉장히 많은 비판도 했고 반발을 했죠. 그러자 강주시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좀 현안을 처리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 내에 개방형 직위를 다시 지정하겠다라고 한 발짝 물러났죠. 근데 이제 강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당면 현안이라는 게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또 총각을 다투는 일도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업무 공백도 관리 감독의 주체인 강주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계와 예술인들은 굳이 그러지 말고 개방형 직위를 유지하고 조속하게 후임 관장을 공모하면 강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니냐, 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제 다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장을 인선을 하는 것으로 원상복귀가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 이제 그 아시아문화 전당 장도 그렇고 지금 이제 광주문화예술회관 장도 그렇고요. 이 지금 문화예술에 관련된 단체나 기관의 수장은 그러니까 행정 역량이 뛰어나야 되나요? 아니면은 정말 그 문화예술의 그 어떤 감각과 또 어떤 그간의 경력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가 되나요?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정답은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네. 문화적 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이제 거기에 좀 소통의 리더십도 같이 되면 가장 적합한 분인데 실제 이런 완벽한 사람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장도 인선이 계속 지연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기관의 장은 또 직급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직급이 또 너무 낮으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능력과 자질, 소통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쉽게 또 응모를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문화예술회관 기관의 장은 개방형으로도 필요하지만 가능한 좀 직급을 좀 높여서 좀 민간 전문가들이 좀 많이 응모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좀 숨은 보석을 좀 찾아내자.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숨은 보석을 찾는 일도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자, 저 이상한 기자님 보실 때 지금 이제 특히 전당장은 행정력이냐 아니면은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냐 또 다른 어떤 또 그런 뭐 소통 능력이냐 뭐 어떤 역량이 더 우선적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왜냐하면 관련해서 이렇게 아시아문화원 취재를 할 때 네. 그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내부에 이제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두 가지 역량, 행정과 문화적인 마인드 또 이런 것들을 다 갖춘 분이 하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런 분을 찾기가 어렵다면, 그러니까 한쪽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최선을 일단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채용이 되고 나서 선임이 되고 나서의 어떤 교육들. 또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채워주는 것들. 그리고 또 그 혼자만, 그러니까 전당장이라든가 혹은
회관장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직을 좀 짤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좀 인선을 좀 해서 행정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문화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만 또 조직이 있고 또 외부 조직과의 관계가 있고 또 선정을 하고 또 뭐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질 수 있는 인력 구성을 좀 하고 또 최대한 또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어떤 그림이 좋게 그려지는 구도 아니겠느냐. 제가 아까 소통의 리더십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완벽한 분을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분명히 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열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겸비해야 되는 분이 그 문화예술회관 기관 아니 문화기관의 장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두 분 모시고 너무 유익한 시간을 갖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역민들께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사님 먼저 해주시렵니까? 네. 그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단초는 마련되었습니다. 비판도 중요하지만 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 문화계와 예술인들도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좀 시급하게 좀 도래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환 기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뭐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공연 또 예술, 문화 이 분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선정하는 어떤 그 직원부터 또 무대에 오르는 뭐 극단의 배우까지 굉장히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들이 정말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당근과 채찍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꼽자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광주가 정말 그 문화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구한 말씀 한마디 더 이렇게 덧붙이면은 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탐사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역 열심히 발전에 하겠습니다. 크게 예. 기여해 주십시오. 예. 네. 자, 문화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이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광주가 명실공히 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터치 따따부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